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청출어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풀청자, 날출자, 어조사어자, 쪽남자 그래요. 그래서 어조사어자는 뭐뭐보다 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쪽에서 나온 푸른색이 그보다 더 푸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 이거 국어사전 의미는요.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유래가 있는데요. 유래를 잠깐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문은 근처서는 안 된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오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학문이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근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부귀의 이밀인 어려서 공본의 스승으로 삼아 학문을 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학문과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 후에 스승이 학문을 능가하게 되었다. 공본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그를 스승으로 삼기를 청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의 용기에 높이 사고 또 훌륭한 제자를 두었다는 뜻으로 청출어람이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똑똑해가지고 스승을 제자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쪽이에요. 쪽이라는 풀인데 우리가 시골 가면 길 옆에서 많이 나는 그 흔한 풀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푸르다라는 뜻을 우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푸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구사전 의미도 그렇고요. 그 초록색하고 파란색, 하늘은 파랗고 이게 우리 그 푸른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초록색을 같이 푸르다고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초록색인데 요거는 지금 이 쪽에서 물을 드는 그 천이에요. 하얀 천을 이렇게 물을 들인 겁니다. 근데 물을 들는데요. 한 번 물을 들이면 좀 연한 파란색인데 이걸 계속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물을 들이면은 점점 더 진해요. 그래서 초록색보다 더 진한 파란색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쪽에서 나온 색깔이지만 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가르친 제자지만 제자가 더 스승보다 똑똑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청출어람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래요. 실제로도 이게 파란색이지만 이 푸른색이 더 계속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거를 물을 들이면은 더 진한 초록색보다 더 진한 푸른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출어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쪽보다 더 진하다 그런 겁니다. 스승보다 더 똑똑하다. 그게 청출어람. 그래요. 자, 우리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청출어람 또 부르체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풀을 청자가 있죠. 자, 풀을 청자는 8급에 있습니다. 그게 푸르다라는 풀을 청자도 되고 젊을 청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청자를 보면은요. 국어사전 의미가 하늘빛, 초록빛과 같은 빛이다 그랬어요. 하늘빛은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초록빛은 이렇게 초록색이죠. 예, 그래서 이 초록색과 푸른색을 같이, 파란색을 같이 푸르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상 해석을 좀 보면은요. 여기는 주인 주자예요. 주인, 그 주체, 중심, 주체 또는 중심이 되는 거죠. 주체. 중심. 예,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된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지금 달월인데요. 달월. 근데 이거는 또 고기육변이다. 고기육. 그래서 신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체가 주되다. 신체가 주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고기윤이가 고기육에 해당되니까 몸을 나타내는 거죠. 몸이 주되다 그런 게 가장 중심 주체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뜻이 좀 뭔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젊어져 가지고 점점 늙어가죠. 그렇잖아요. 이런 포물선 형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가장 이게 꼭대기 부분, 가장 중심 주체가 되는 부분, 몸이 가장 주인이 되는 부분, 가장 주체가 되는 부분, 가장 주된 부분, 그런 뜻이죠. 몸이 가장 주된 부분, 그래요. 몸이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몸이 가장 주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럴 때가 어느 때인가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몸이 가장 튼튼하고 활발하고 힘이 셀 때, 그때가 근데 젊었을 때잖아요. 그 젊어가고 점점점 늙죠. 그렇죠? 태어나서 점점점 성장하다가 점점점 늙어가는 게 우리 폼슨 형식이기 때문에 이때가 그래서 젊을 청자예요. 가장 이때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예. 몸이 달월변도 되니까 달월변은 그 몸을 의미하는 거니까 몸이 가장 주된 시기가 바로 젊을 때. 그래서 젊을 청자입니다. 자, 그래요. 또 그렇게 우리가 나무 같은 것도 우리 나무나 풀 같은 것도 가장 그 나무가 봄에 나무나 풀 같은 게 봄에서 싹이 트잖아요. 봄이 싹이 트서 점점 이게 이제 푸르다가 이제 가을에 돼서 떨어졌다가 겨울에 다 떨어지고 없죠. 그런 포무선 형성을 띠잖아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뭇잎이 그렇잖아요. 풀 같은 것도. 그러면 가장 여름 때 가장 활발한 시기죠. 가장 푸를 때가 그때가 가장 푸르잖아요. 그래서 푸를 청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이게 주인 주자는 또 왜 주인 주자냐면은 주인 주자인데요. 요거는 7급에 있습니다. 자, 주인 주자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불꽃, 요거는 지금 불꽃을 의미하는 게 불꽃. 그 다음에 촛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촛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요. 촛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촛대가 위에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다음 받침대가 있으면서 이거를 딱 연결한 그 촛대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불꽃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 주자인데 왜 주인 주자냐면요. 이게 한자는 옛날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한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전부 집들이 다 주인이 있어요. 집들이 주인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 사람이 누구예요? 촛불을 켜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끄고 잘 때도 주인이 끄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 다음날 또 밤이 되면 또 주인이 불을 켜고 또 불을 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자기가 집 주인이면은 집에 가서 불을 켜고 또 끄고 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론 집주인이 뭐 지금은 무슨 뭐 이렇게 뭐 전세니 월세니 해서 집주인이 따로 있죠. 물론. 그런데 이 아주 옛날 한자는 그때 뭐 전세 월세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한자예요. 아주 옛날 배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촛대에 불을 끄고 켜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 주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 부분이요. 밑에 부분은 달월자인데요. 달월자인데 이거는 또 고기육변에 해당됩니다. 고기육도 되고 달월인데 고기육도 됩니다. 고기육도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신체 일부 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기육은 또 왜 고기육이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생선 튀기는 건데요. 우리 그 생선살 여러분을 그 튀겨서 한번 뭐 삶아서든 튀겨서든 뭐 먹어보면 띄어서 먹으면 젓가락으로 띄어서 먹어보면요. 그 살결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그 생선이 있고요. 생선 몸이 있고, 그 살결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생겼어요. 생선 살결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자는 두 개만 써주면 많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딱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두 개만 써줍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기육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선에 고기 그 무늬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생선 살이니까요. 고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생선뿐만 아니고 육류, 뭐 이런 거 소고기, 돼지고기도 다 이렇게 고기육별을 쓰고요. 또 이런 자를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체 일부, 뭐 소장, 대장, 간장, 심장 뭐 이런 것들 전부 달월변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좋아요. 이거는 4급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을 청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면은요. 푸르다 젊은 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푸르청 푸르다 그런 뜻이죠. 푸르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날일자입니다. 날일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이렇게 해가 떴죠.
이게 지금 햇빛이에요. 해가 떴고요.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하늘은 푸르죠. 요럴 때가 이제 어느 때인가요? 지금 이렇게 원래는 보면은 이럴 때가 지금 이럴 때가 있죠. 하늘이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냐면 구름이 끼어가지고 막 안 보일 때 하늘이 파랗지가 않고 구름만 보일 때 있죠. 햇볕도 안 보이고 태양도 안 보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가 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가 이제 딱 개고 구름도 싹 사라지고 할 때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갠다고 하잖아요. 그걸 갤청자입니다. 갤청자예요. 네, 요거는 3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태양이 뜨고 푸른색이 뜰 때는 여기에서 지금 태양이 뜨고 푸른색이 될 때는 지금 구름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 그거를 갠다고 하죠. 그래서 갤청자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죠. 물수. 자, 이거는 푸르다 그런 뜻입니다. 푸르다 또는 푸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최고점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최고점일 때도, 근데 푸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최고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고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제 물이 최고다 그런 게 물이 최고다 그런 뜻은 뭔 말이니까 물이 가장 맑고 깨끗할 때 그런 거죠. 물이 가장 맑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우리 계곡물 보면 뭐 강원도가 산골짜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바닥에 그냥 다 보이는 그 맑은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물이 최고일 때, 가장 맑을 때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맑을 청자입니다. 맑을 청자예요. 여기 6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것도 최고다 그런 뜻이 되죠. 요거는 이제 눈목자예요. 눈목. 그 다음에 요거는 최고일 때. 그게 눈이 최고일 때라는 뜻입니다. 그 눈이 최고일 때가 언젠가요?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눈이 막 흰자와 검은 자가 이렇게 흰자는 하얗고 검은 자는 까맣고 해가지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 예, 그런 거죠. 이렇게. 이 검은 자와 흰 자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눈동자라고 해요. 눈동자 정자입니다. 눈동자 정자예요. 예.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마음심자예요. 마음심. 자, 이거는 이제 젊다 그런 뜻입니다. 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마음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마음 심자니까 젊은 마음 그래요. 우리 그 젊은 마음일 때 어느 때인가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젊으면 막 사회적으로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하는 게 너무 많죠. 막 의사도 되고 싶고 선생도 되고 싶고 뭐 사장도 되고 싶고 막 이렇게 꿈이 많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은 네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그 뜻이 뭔가요? 그때가 그 생각이잖아요. 네 생각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앞으로 내가 뭐를 할 것인지가 젊었을 때가 가장 많이 하고 싶잖아요. 이것저것 막 다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 거.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막 이게 마음적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뜻정자입니다. 뜻정. 뜻정이라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이죠. 뜻. 뭐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뜻정. 그래요. 이게 5급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젊다 그런 뜻이죠. 젊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언이에요. 말씀언. 그래요. 그게 말씀은 말을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젊은 애가 말을 한다 그런 뜻은 뭐냐면 우리 젊은 사람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카페를 차리고 싶고 뭐 포장마차도 차리고 싶고 무슨 옷가게를 하고 싶다든가 무슨 뭐 큰 사업을 하고 싶다든가 뭐 이것저것 뭐 다 하고 싶을 때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기가 나 이런 거 뭐 하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런 거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할 때가 있죠. 요구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학원 다니고 싶고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뭐 대학을 가고 싶고 뭐 유학을 가고 싶고 막 그럴 때 젊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할 청자입니다. 청할 청자예요. 젊었을 때, 이거 사고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요구사항이 많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할 청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쌀미자예요. 쌀미. 그 다음에 요거는 최고다는 뜻이 됩니다. 최고. 자, 이거 최고점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최고일 때 젊은 때니까요. 풀 때도 최고일 때이고, 그래서 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쌀이 최고일 때는 어느 때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벼 껍질을 벗겼을 때,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얀, 예, 맑고 깨끗한 그런 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 이렇게 쌀이 지금 이렇게 순수한 쌀이 처음으로 올해 재배했던 거를 껍질을 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일 때, 그때가 쌀이 최고이죠. 막 재배해가지고 깐 거. 그때가 최고잖아. 모든 것이 어떤 작물이라든지 자라가지고 자라서 딸 때, 딸 때가 싱싱하잖아요. 그때가 최고잖아요. 그런 게 쌀도, 이게 쌀미자니까 쌀이 올해 처음으로 재배해가지고 벼를 깐 그 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로 깨끗하고 막도 좋다. 그때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순수하다고 그러죠. 순수할 정자입니다. 순수할 정자예요. 예, 요건 4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좋아요. 좀 더 볼까요? 날출자. 날출자는 7급에 있습니다. 7급에 있고요. 날추는 날다 그런 뜻은 뭐냐면요. 이게 구사절을 보니까 안이나 속에서 밖으로 겉으로 가다 그런 밖이나 겉으로 가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나가다 그런 뜻이 됩니다. 나가다. 예, 구사절 안이나 속에서 밖이나 겉으로 가다. 예, 나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자상 해석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매산자입니다. 매산. 자, 이거 밑에 것도 매산자예요. 그렇죠? 매산. 이게 매산자는 뭐냐면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 말로 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산이라는 거죠. 산.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옛날 한자라고 그랬잖아요. 한자는요. 그러니까 옛날 한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집이 있다고 봅시다. 집에 있다고 보여요. 집에서 이제 옛날에 집에 나가면은 지금은 막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가 무슨 뭐 차를 끌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그 길이 뭐 아스팔트 길, 고속들 뭐 이런 길이 없었잖아요. 그냥 순수한 자연 그대로 길을 만들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멀리 갈 때 나가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산이 있고 또 뒤에 또 산이 있고 또 이렇게 산이 막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산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어 이렇게 간다 그런 뜻입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산 넘어 이렇게 걸어서 간 거예요. 우리 강원도 이거 보면은 터널 이렇게 몇 군데 차 끌고 가면은 강원도 고속도로 타고 갈 때 그 터널이 몇 군데를 지나가잖아요. 그 터널 지나갈 때 그 산을 통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터널이 없었다면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나와가지고 어디 외출하고 그런데 갈 때, 다른 고을을 갈 때, 그럴 때 이렇게 산 넘어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그런다. 그래서 날출자, 나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풀이 7월이니까요. 또 매산자는 이게 매산자인데요. 매산. 이 매산자는 왜 매산자냐면요. 산봉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산봉우리. 이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를 요걸 연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한 거죠.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연결한 게 매산자다. 그런 거예요. 산봉우리를 연결한 것이다. 그런 거고요. 이건 8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손수자예요. 손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가다 그런 뜻이죠. 나가다.
날출자, 나가다 그런 뜻이죠. 나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뜻이냐면은 지금 이게 손으로 뭐 했는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공장에서 뭐 일을 할 때 보면 손으로 뭘 만들고 막 그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개를 만드는데 나는 하루에 50개도 못 만든다. 그러면 이게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서투른 사람이에요? 잘 못 만드는 사람이에요? 잘 못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면 공장에서는 똑같이 월급을 주고 이 사람은 잘하는데 이 사람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나를 채용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손으로 뭘 하는 건데 나가게 됐어. 그러니까 손으로 잘 못하니까 서투르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투를 조자입니다. 이게 서투를 졸자예요. 이건 3급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보따리 나 공장에서 나가 일 못해가지고요.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검시인데요. 주검시. 주검시는 죽은 송장을 말하는 건데요. 죽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또 지붕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붕을 뜻합니다. 지붕. 지붕인 게 집을 뜻해요. 네, 그러고요. 요것은 나가다 그런 뜻이죠. 나가다. 나가다. 나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집에서 나갈 때 여러분이 그 민속촌에 보면요, 그 집들이 다 있어요. 그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그러는데요. 집들이 보면은 그 집에 문이 있는데 방문이 있는데 그 방문이 좁아요. 좁고 낮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아파트라든지 뭐 단독주택이라 우리 현재로 지금 보면은 뭐 방문을 열어도 이렇게 반드시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방문이 낮고 좁았어요. 작았어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서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민속촌에 가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방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도 고개를 숙이고 나와야 돼요. 네, 고개를 숙이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가야 되니까 몸이 구부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나갈 때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필 굴자입니다. 구필 굴자예요. 이 4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집에서 사람이 나갈 때 방문이 작으니까 낮으니까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나간다. 그래서 구필 굴자입니다. 굴자도 돼요. 굴도 이렇게 큰 굴은 서서 들어가지만 아주 비좁고 조금 이렇게 천장도 이렇게 조그맣을 때 그것도 이렇게 들어가려면 사람이 몸을 구부려서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낮을 때. 물론 굴이 클 때는 큰 굴은 서서 가지만 대부분 조그만 굴들이 많잖아요. 그 조그만 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굴에 들어갈 때는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굴자도 됩니다. 그래요. 글자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물 흑자입니다. 거물 흑. 그 다음에 이거는 나가다 그런 뜻이죠.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다라는 수는 깜깜하다, 그 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밤. 네. 그럼 밤에 깜깜할 때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내쫓다 그러는데 내칠. 네. 출자. 내칠 출자입니다. 이거는 1급에 있어요. 이게 밤에 깜깜할 때 이렇게 내보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죠. 물수. 이건 가다, 나가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가다 그런 뜻이 되니까 물이 나가다 그런 뜻은 뭐냐면요. 우리 어떤 비가 오면 산에 이제 스며들어 가지고 땅 속에서 이렇게 흘러서 계곡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땅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땅 속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흐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수니까 물이 땅 속에서 흘러서 나와서 나와서 물이 땅에서 나와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잖아요. 이게 물 흐를 출자입니다.
물 흐를 출자예요. 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어조사어자. 자, 어조사어자는 3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3급에 있고요. 어조사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어떤 그 문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어조사는 뭐뭐에서 뭐뭐보다 더, 아까 그 청출어람에서는 뭐뭐보다 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뭐로부터 뭐뭐에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감탄사, 영탄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자성 해석을 좀 보면요. 한자성 해석을 보면은 이게 지금 네모방 또는 방법방, 그 다음에 방향방,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네모방 또는 사방방, 네모방이고 방법방 또 방향방 또 사방방도 돼요. 사방방도 됩니다.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얼음빙자입니다. 네, 얼음빙자예요. 자, 그래요. 얼음은 어느 때 추워서 얼은 거잖아요. 겨울을 주로 얼잖아요. 얼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 춥다.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겨울이니까 이게 얼음이라고 쓰니까 대부분 겨울을 연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눈이 춥고 이제 얼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사방으로, 이게 사방이니까요. 사방으로 그 절경이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여러분, 겨울산 올라가면 이렇게 그냥 눈 덮인 하얀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이, 이게 얼음이니까 겨울을 의미하는 거니까 얼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얼음이니까 겨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겨울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사방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사방으로 볼 때 그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아름답고 또 여기에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무에 눈이 쌓이고 눈꽃이 피는 그런 그 설경을 보면 대단히 아름다우고 멋있어요. 여러분이 겨울산에 올라가 보면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도 막 한밭꽃이 핀 것처럼 막 이렇게 하얗게 막 쌓이고 막 그런 모습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감탄스러운 것이요. 아, 아름답다. 예쁘다. 그러니까 감탄사, 영탄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어자가.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감탄사를 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어자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진짜로 그런 건지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병사가 깃발을 높이 들고 지금 말을 타고 가는,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은 전쟁할 때 보면은 막 병사들이 높게 그냥 이렇게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거 그거 봤죠? 행군하는 거.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지금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이건데요. 예. 자, 사방방, 방향방, 방법방, 네모방 그랬죠. 그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맨 위에가 이게 대지의 머리예요. 대지의 머리. 그래서 머리는 높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높다 그러죠. 머리 또는 높다 그런 뜻이 있고 지붕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는 깃발을 높게 드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높게 들잖아요. 그래서 높다 그런 의미로 갖고 높게 깃발을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깃발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깃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깃발을 높이, 요거는 대지의 머리니까 높다 하는 게 깃발을 높게 드는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이게 지금 깃발이 네모로 돼 있죠. 모양이 네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방이 되는 거예요. 네모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여짝에서 불면은 여짝 방향으로
펄럭이고요. 그 다음에 요짝에서 부르면 또 요짝에서 펄럭이죠. 그러죠? 또 요짝에서 부르면 또 요짝에서 펄럭이고, 저짝으로 부르면 저짝으로 해서 사방으로 방향이, 이 바람 방향에 의해서 펄럭이잖아요. 그래서 방향방자가 되는 겁니다. 방향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도 사방이 그러니까 사방방자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쪽에서 부르면 서쪽으로 펄럭이고, 서쪽에서 부르면 동쪽으로 펄럭이고, 북쪽에서 부르면 남쪽으로 펄럭이고, 남쪽에서 부르면 북쪽으로 펄럭이고, 이런 그런 모양,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깃발이 조선시대 뭐 고려 깃발이라면 이거는 고려인의 깃발이다. 아니면 또 뭐 삼국시대, 우리 삼국시대 보면 백제 깃발이면 백제, 신라 깃발이면 신라 깃발, 또 고구려면 고구려 깃발. 이게 깃발이 다 모양과 색깔이 무늬가 다 틀리죠. 그래서 그 나라에, 예, 이거는 백제 깃발이다. 그럼 누가 보면, 아, 저거 백제 깃발이네? 아, 저거는 신라 깃발이네?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 방법으로. 그런 알리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방법방자도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요. 여기 7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얼음빙자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얼음은 물이 얼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 숫자를 썼습니다. 물 숫자. 물 숫자인데요. 이건 8급에 있어요. 이게 물 숫자를 또 이렇게 삼수변으로 이렇게도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는데 이게 삼수변인데, 삼수변. 그래서 이게 물 숫자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삼수변이라는 것은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게 삼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두 개니까 이수잖아요. 이수. 이수죠. 이수. 이거는 또 얼음빙자다. 그래서 얼음. 그래서 물이 얼면 그 얼음도 물이잖아요. 사실은. 물인데 그 물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자성으로도 이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은 세 개로 썼지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를 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수변입니다. 그러면서 얼음빙. 그래서 차갑다, 냉철하다, 춥다, 겨울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어조사 어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게 어조사 어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어조사 어자죠. 자, 어조사 어자. 어조사 어자고, 여기 이제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병질언변입니다. 병질언변이에요. 병질언변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엄호변이에요. 엄호변. 또는 집언변도 됩니다. 집언변. 집언변도 돼요. 집언. 그 집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옆에 지붕 그 다음에 이거 벽 그런 뜻이에요. 그 집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언변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집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뜻하는데 이 집에 이렇게 얼음빙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병질언변이다. 그런 거 왜 그러냐면 그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집안이 어때요? 분위기가? 즐거워요? 아니면 걱정스럽고 막 차가워요? 걱정스럽고 차갑잖아요. 누가 죽을 병이 걸렸으면 그 집안이 웃을 수가 없죠. 걱정이 되고 항상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죽을까봐. 예? 그래서 차갑다 그런 뜻이 집안이 차갑다 그런 게 병이 들어서 차갑기 때문에 병질언변이에요. 그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이 의자가 들어갑니다. 아, 그런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게 어조사 어자가 지금 이게 사방으로 사람이 이제 추운 겨울에 그 배경을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면은 병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어열이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어열이 뭉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음빙자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음빙자는 게 얼음처럼 이 피가 죽어서 이렇게 뭉쳐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이 이게 얼어가지고 뭉쳐있는 것이죠. 얼음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피부에 죽은 피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어혈이라고 그래서 어혈, 어혈, 어자입니다.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그 문문자인데요. 문문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겨울을 뜻합니다. 여름 입자가 들어갔으니까 사방이 추운 거죠. 이게, 사방방이 들어갔으니까 사방으로 춥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사방으로 얼음처럼 죽은 피가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모습을 어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여기서도 문 안에 사방으로 춥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죠. 이게 문문자니까 이게 문문자죠. 예, 문문자죠. 문문자고, 사방으로 추워서 사람이 추워서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사람이 추워가지고 이게 입으로 똘똘똘 모는, 지금 사람이 똘똘똘 몰아있는 상태예요. 추워가지고. 집에서도 추운 거야, 방에. 옛날에는, 지금은 난방이 잘 돼 있어 따뜻한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창문도 잘 돼 있고 뭐 그래서 밖에 추워도 바람이 안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아주 초가집에서 막 바람이 불면 셩셩 문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불을 똘똘 몰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추워요, 지금.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추위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막을 알자입니다. 막을 알자예요. 2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볼까요? 좀 더. 자, 쪽남자. 자, 쪽남자는 2급에 있습니다. 쪽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보면 엽기과의 한해살이 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자상 해석은 뭐냐면요. 쪽이라는 게 이제 풀이 해당되기 때문에 초두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초두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볼감자입니다. 볼감자예요. 예, 그래요. 볼감자예요. 그러니까 풀을 보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뭘 보냐면요. 지금 이게 쪽풀인데, 촉은 풀 종류에 해당되는 게 초두가 들어갔고요. 근데 이게 쪽풀인데, 이 쪽풀을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베가지고, 이걸 어떤 절구에다가 찌거나 아니면은 믹서에다 갈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쪄가지고 요걸 끓여요. 끓여가지고 흰 실크를 이제 하얀 천이죠. 하얀 천을 갖다가 이렇게 담궈요. 담그면은 이렇게 푸른색이 돼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게 녹색이었던 게, 쪽은 녹색이죠. 이게 녹색이었던 게 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쪽물을 들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었던 것이 초록색이었으니까 여기에서 파란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초록색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끓여가지고 흰 천을 갖다가 담그면은 이게 파란색이 나와요. 그래서 파란색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볼감자는 그거예요. 쪽이라는 풀이 초록색만 보이는데 이걸 끓여서 흰 천을 갖다 넣으면은 파란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보인다. 그래서 풀에서 볼 수가 있는 게 파란색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볼감자입니다. 쪽남자입니다, 이게. 쪽풀이 그래요. 쪽풀이 초록색인데 끓여가지고 흰 천을 넣으면 파란색이 보여요. 그러니까 볼감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쪽남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볼까요? 자, 쪽남자. 쪽남자에 이제 이자를 들어가는 한자를 쭉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게 볼감자예요. 이게 볼감자입니다. 볼감자고 이거 4급에 있어요. 그럼 왜 볼감자냐면 내가 지금 자료를 최소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도 완벽한 자료가 지금 이 볼감자에 지금 안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신하 신자입니다. 신하 신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릇 명자예요. 그릇 명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인자고요. 사람인.
요거는 하나일자입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일자인데, 우리 사람인자에다 이렇게 한 거는, 우리 합할 합자라든지, 또 세금자 이거 할 때 모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이다. 모이다는 게, 사람이 한 곳에 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한 곳에 모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신하 신자는 또 신하가 왕 앞에서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상태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웠어요. 물을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을 때 우리 거울 대신 본 게 뭐예요? 아주 옛날에. 그릇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얼굴이 보여요.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그릇에다가 이게 물을 채워가지고, 지금 내가 얼굴로 이게 물 표면에 내 얼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인터넷상이나 어디를 봐도 물을 떠놓고 여러 사람이 보는 그 장면이 지금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요. 지금 신하처럼 몸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신하처럼 몸을 구부려서 지금 물그릇에다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보는 거니까 그게 볼감자예요. 근데 물그릇에다 이게 큰 물그릇을 떠놓고 아낙네들이 자기 얼굴을 보려고 여러 아낙네들이 모여서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신하처럼 몸을 구부려가지고 보는 그런 모습의 볼감자입니다, 지금. 근데 아낙네들이 큰 그릇에 넣고 여러 아낙네들이 막 자기 얼굴 보려고 이런 그런 장면이 아무래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이다 그런 뜻이니까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이 신하처럼 몸을 구부려가지고 물그릇에 자기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이 없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려고 이렇게 모여서 보는 모습이다. 그래서 볼감자입니다. 이 볼감자예요. 예,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에 여러 사람이 물그릇을 떠놓고 아낙네들이 보는 모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옛날엔 그랬어요. 거울이 없었을 때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감자죠. 볼감자고요. 이거는 배주자입니다. 배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에 그냥 일반 배가 아니고 아주 큰 싸움배 있어요. 싸움배. 그 싸움배. 이런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이렇게 싸움배. 그 싸움배에 뭐가 있어요? 만안경이 있어요. 만안경. 멀리서 이렇게 저기 뭔가를 보고 살피고 할 수 있는 그런 만안경.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 이런 만안경이 장착되어 있는 배. 그게 뭔 배냐? 싸움배예요. 싸움배. 그래서 싸움배 함자입니다. 싸움, 배, 함자예요. 그래서 뭐 군함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큰 배. 네, 거기에는 반드시 만안경이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저기 멀리서부터 저기 어디서 오는 건가를 보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싸움 대비를 준비를 해서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만안경, 볼감자니까요. 볼 수 있는 만안경이 장착되어 있는 배, 그게 싸움배. 그래요. 그래서 군함 할 때 그 함자가 이 싸움배 함자를 씁니다. 2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쇠금자예요. 쇠금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볼감자죠. 볼감자니까 보다 그런 뜻이 돼요. 그게 쇠로 된 걸 본다 그런 뜻이가 쇠로 되는, 여러분, 그 뭐 고속도로상이라든지 오늘 골목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거울 있죠. 그런 거 봤잖아요. 쇠로 된 거. 예. 그래요. 쇠로 된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쇠로 된 거를 본다 그래서. 그러죠? 쇠로 된 거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운전을 하고, 어디 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살필 때 이렇게 거울을 보고, 뭐가 온가 안 온가 보고. 그러니까 이게 쇠로 된 거를 보는 거예요. 쇠로 되는 걸 본다 그러니까 거울 감자입니다, 이게. 거울 감자. 네, 쇠로 된 거울이죠. 이게 3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요거는 볼감자인데요. 이렇게 생긴 게 볼감자. 볼감자에 약자 하나만 뺐습니다. 여기 하나만, 여기 일자 하나만 뺀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요거는 소금 노자예요. 소금 노자입니다. 그래서 소금 노자는 우리가 소금이 아주 진하고 굉장히 그 소금물이 진하고 많은 그 염도가 있는 그런 데를 보면은요,
여기 지금 소금물이 이게 바다긴 바다인데 소금물이 이렇게 쫙 있는 그런 아주 농도가 진한 그 소금물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늘인데 이 하늘이 똑같이 이렇게 반사가 돼요. 거울처럼. 반사돼서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여기는 지금 요 부분이 경계 부분이에요. 여기 하늘이고 지금 이 하늘에 그대로 지금 비치는 겁니다. 소금물에. 예, 소금광인데 소금물에 이렇게 그대로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넣자니까 소금에 이게 거울처럼 볼 수가 있다. 볼감자를 쓰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금 염자입니다. 그래서 소금 염자예요. 이거 3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소금광이 염도가 있는 높은 소금광에 하늘이 그대로 비친다. 그래서 그대로 소금 노자를 썼는데 소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돼서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볼감자죠. 이거는 볼감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볼견자입니다. 볼견자예요. 볼감자, 볼견자 그러니까 보다 그런 뜻인 게 볼남자입니다. 이거는 볼남자. 예, 그래요. 이건 4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볼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된 건데 거기에 뭘 본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한자가 그렇잖아요. 나무목자에 볼감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집에 한옥집 같은 데 보면은 옛날 한옥집 보면은요 2층 집으로 되는 한옥집 봤죠, 여러분. 그럼 2층 집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에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서서 앉아서라도 이렇게 보면 그런 공간이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밖을 싹 환하게 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주변 환경을 멋진 앞 배경을 훤히 볼 수 있는 곳.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난간이라고 해요. 난간 함점. 난간 함자. 예,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물수예요. 물수고, 요거는 보다, 근데 볼감자니까요. 볼감. 자, 그래요. 우리가 바닷가라든지 어디 뚝이라든지 이런데, 전망대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바다가 잔잔할 때는, 우리가 잔잔할 때는 이렇게 그냥 바다를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바닷물이 갑자기 막 크게 그냥 막 파도가 치거나 넘칠 때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이 이게 넘칠 때, 또 호수가 넘칠 때나 물이 그냥 이렇게 세게 넘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넘치면은 이렇게 넘쳐서 보면 그 넘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평평한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물이 잘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건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세게 물이 넘치면은 바로 그냥 가까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까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놀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쳐가지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넘칠 남자입니다. 넘칠남. 근데 범람하다 그럴 때 쓰는 거 이거 3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를 또 글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